오늘 섹터 분석 종목 전망 도와주실 분입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좀 무사히 지나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도 크게 변동성 없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내보셨어요? 오늘 시장 좀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CPI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밤이 지나면 웃는지 우는지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PI에 대해서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CPI 비중 자체가 주택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지표 자체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기조 보이게 되면서 CPI 하락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상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거래소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나. CPI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서에도 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환율 자체도 좀 낮아지고 있고 엔화가 강세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도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대형주 위주로도 좀 수급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팀장님과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풍성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저희가 주제를 여러 가지 꼽아봤습니다. 먼저 짚어볼 세 가지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철강주가 1위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이 급감했고 올해 실적 전망도 좋지 않은데요. 주가는 오히려 상승합니다. 이 원인과 주가 전망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SK하이닉스가 서버 D램 DDR5로 세계 최초 인텔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DDR5 신시장을 개척한 SK하이닉스가 불황을 뚫어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어제 장마감부터 급등이 이어지는 보안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과 앞으로 주가 향방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철강주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철강주 실적이 70% 넘게 고꾸라졌지만 또 이제부터 일어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섹터가 바로 또 철강주입니다. 올해에도 부정적인 실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주가는 그와는 반대로 상승하는 걸까요? 지금 그동안 뭐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왔던 부분이 네. 판가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악화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철강석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 1월에도 뭐 가격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증권가에서도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미국이라든지 중국 관련해서도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되는 게 인프라 투자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동안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철강에 대한 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다시 개방 기조를 보이고 있고 리오프닝으로 가게 되면서 수급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부동산 지표도 1월 내에 이제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재고 자체도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특히 바닥권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3월 양회 이후에 관련 부분에서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은 조금 체크해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등한다는 관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4분기에 또 실적이 급감을 했고 올해도 안 좋아질 걸로는 알고 있는데 실적이 반등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뭐 중국 쪽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철강석 자체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요 자체가 올라오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관건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리오프닝 기조를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관련 부분 했을 때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지에 대한 의문점이 나오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중국이 뭐 인프라 투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돈을 좀 풀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이슈가 또 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탄소 규제가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과 좀 직결되는 문제여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 철강업계 탄소 중립을 지원하는 데 강화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CBAM 도입이 얼마나 우리 철강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뉴스일까요? 사실상 어느 정도 부담감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전체 수출 매출에서 약 10%가 유럽 비중이에요. 네. 그만큼 약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 쪽에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게까지 뭐 철강 관련했을 때 그 좀 미흡하다, 그 대처가 좀 미흡하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영향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된다면 철강 관련했을 때 실적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내 90% 철강 관련했을 때 매출 부분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두 기업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ESG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이 좀 비중이 적은 쪽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현대제철이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게 된다면 현대제철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 안에서는요 현대제철을 눈여겨보자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가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두드러졌던 섹터 중 하나인 보안주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 U+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아침에 나왔고 또 주가에 반영된 거는 장 마감되고 나서였습니다. K사인이 어제 장마감 후 상한가 기록을 했고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도 같은 이유로 또 시간외에서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또 은행권에서 생체 인증을 도입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수산 INT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차별화 흐름을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사실 이런 쪽은 좀 단기적인 테마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뭐 해킹이라든지 뭐 관련 보안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슈는 계속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인터넷 시대에 좀 살고 있다 보니까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슈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반짝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짝 움직였다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단기적인 테마성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주목도가 낮고 일단 시장에서 좀 소화된 섹터다 보니까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짧게 빠지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은행권 생체 인증에 대한 이슈도 있고 미국 항공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LG U+에 대한 이슈 굉장히 전반적으로 엮이게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로 봤을 때 뭐 항공기 전산 관련했을 때 뭐 전체적으로 결항을 움직임이 나왔지만 일단 해킹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일단 아무래도 좀 불안감은 있긴 하지만 해킹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U+ 관련했을 때도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영된 건 오늘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도가 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상승을 하면 사실상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예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을지 생체 인증 이렇게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 성장 기대감이 사실 크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후방 IT 산업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후발주자로 이런 IT 산업이 움직일 가능성이라든지 잡아볼 만한 종목은 아예 없는 걸까요? 사실상 지금 좀 주가가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일부 종목군들의 상한가를 갖고 일부 어제 움직였던 종목군들 그 음봉을 그려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잡아볼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이 이슈가 얼마나 연속성 있는지가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내일 아무래도 CPI 지수가 좀 좋게 나온다면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거래대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좋아질 것을 보다 보니까 사실상 섹터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개별 이슈 쪽으로는 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안주를 지금 조금 보시기보다는 사실상 눌렸을 때 실적이 좀 좋은 기업
기업군들을 위주로 관심 있게 보는 정도까지만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 이런 이슈 나왔을 때도 단기적으로 움직였던 경험이 있었고 아무래도 내일 또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개별주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철강주와 보안주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세 가지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튬 광산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핫했던 리튬 관련주 오늘도 달렸는데 자원 개발 붐이 일어날지 기대감 쏠리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특히나 오늘은 태양광과 풍력이 잘 갔는데 투자 심리가 개선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원전입니다. 계속해서 원전에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기대감이 큰 원전주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친환경주가 정말 강했습니다. 그 안에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 기업들이 시세를 냈어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풍력 관련주인 브로드윈드 주가가 무려 100%또 가깝게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련주들 또 태풍주라고도 부르던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작년부터 했을 예. 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맞아요. 했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그만큼 중장기적인 성장성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이 계속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 캐파 자체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 자체는 사실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제 밤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에서 좋은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미국 태양광 관련했을 때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이 상향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풍력업체 같은 경우도 또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했을 때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풍력 에너지 관련했을 때는 4분기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수혜가 나올 것으로 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태양광 관련했을 때는 오늘 하나솔루션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약 3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 3조 원 넘는 금액인데 일단 미국에서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부분을 했을 때 IRA에 대한 수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허브솔라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미국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약 평균 60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크게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나솔루션 미국 비중이 커진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태양광 관련했을 때는 하나솔루션이 주가의 상승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태양광에 이어서 풍력, 그다음에 수소까지도 좀 순환매적인 관점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적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또 시세가 크게 나왔던 CS-윈드가 궁금한데요. 전날 리포트가 나왔어요. 실적이 부진하지만 지금이 매수적기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목표 주가는 기존을 유지하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실적은 부진이지만 CS-윈드가 매수적기다. 이런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저는 CS-윈드 풍력 관련해서는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4분기 수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한 업체와는 전년 대비했을 때 100%가 넘는 수주를 이끌어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실적 자체는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베스타스라든지 관련해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부터 수주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수주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CS-윈드 같은 경우는 좀 눌렸을 때 계속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S-윈드 눌림목에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CS-윈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저희가 신재생도 짚어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원전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주 국내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가 매우 강하고 또 해외에서는 원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또 원전에 대해서 추가 수주 쪽에 대한 기대감 가질 법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사실 주가는 그렇게 크게는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장기로 봐야 할까요? 저는 장기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사실 작년 했을 때 원전 관련주가 이제 테마에서 정책주로 가는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정책주로서 가장 단연코 빠른 움직임 보였다가 사실상 뉴스라든지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씩 눌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계속적으로 가시화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주라든지 정부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36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약 34%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섹터이고 발전 비중 자체를 18%였나 뭐 그 굉장히 늘릴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주가 위치 같은 경우는 원전주가 좀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일단 뭐 뉴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 결과물만 나오게 된다면 폭발적인 성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팀장님이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덩치가 있는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그리고 작은 종목들 뭐 우리기술이나 G2파워 같은 종목들 다 같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우리 팀장님은 지금 접근해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쪽으로 보실까요? 저는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 대형주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 예전에 고스탑에서 탑픽으로 두셨던 종목이죠. 예. 네, 두산 에너빌리티 쪽을 좀 탑표로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SMR 관련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SMR 관련했을 때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소형주는 사실 탄력도가 좀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바닥권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앞으로 또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긍정적인 접근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그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안에서 다양한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다양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함께한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